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9일, 네, 우리 명품 지쿠퍼 아침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드 다이아몬드 박미라입니다. 박미라다! 네, 화면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에 읽는 그 책들에 관한, 네,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좀, 기회가 되면 나누어 보고 싶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을 바꾸는 힘. 참 우리가 내 능력 이상으로, 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모든 물체는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네, 모든 물체는 다 주파수가 있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물체가, 예, 말에도 생각에도 그 다음에 이렇게 세포 뭐 당연하죠. 네, 이런 모든 것에 다 이 주파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래전의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과학으로는 또 최신 과학일 수 있죠. 그래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정리가 됐죠. 왜냐하면 입자와 파동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네, 입자는 어떤 알갱이잖아요. 알갱이. 네. 그리고 어떤 공간이 있는 거고 고정되어 있는 게 입자예요. 그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만약에 운동장에 축구공이 있다. 그러면 축구공이 있는 그 공간이 있고 어느 한 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파동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물결파다 아니면 소리파다 이렇게 파동을 얘기할 때는 파동은 계속 중첩돼요. 이 파동과 이 파동이 계속 중첩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은 어떤 공간의 개념이 없이 진동하는 에너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빛은 이제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이렇게 밝혀졌죠. 네, 그래서 입자의 성질도 있으면서 파동을 가지고 있다. 이제 라고 하면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 얘기가 이제 양자 물리학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양자 물리학은 아주 최소의 단위예요.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되고 원자를 쪼개면은 뭐 원자핵과 전자가 되고 또 원자핵을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막 하여튼간 쪼개고 쪼갰을 때 최소의 밀입자 걔는 파동을 갖는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양자란 에너지의 형태로 돼 있는 최소의 단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질을 계속해서 더 쪼개면 나눌 수 없는 어떤 입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 나오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그 허공을 진동하는 소립자, 어떤 에너지를 갖는 파동의 성질을 갖는 이제 소립자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모든 만물은 그 에너지에 의해서 다 연결돼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얘기를 네,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에너지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 내 에너지와 이 에너지가 서로 중첩이 돼서 서로 간섭을 한다는 거죠. 전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에너지는 다 진동하고 있고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은 이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면서 이제 진동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러냐라고 실험을 한 그 실험 내용이 상당히 많은 실험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만 발췌를 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실험이냐면요. 1993년에 미국 육군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안에 그 DNA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채취를 해가지고 어떤 이제 특수한 장치를 해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어요. 수백 킬로미터를 내 세포가 멀리 이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자, 내 세포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이 샘플 제공자에게
코미디를 보여줘요. 너무 웃기죠? 이 깔깔거리고 내가 웃잖아요? 근데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내 세포, 내 DNA에서 같이 그런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막 슬픈 장면? 막 이런 갖가지 막 위험한 영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 감정을 느끼는데 이 내가 느낀 이 감정이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세포와 DNA에서 동시에 강한 그런 반응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이 나와 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세포와 DNA는 어떤 에너지장을 통해서 이 에너지장은 공간과 시간의 그런 묶여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에 의해서 서로 연결돼 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거리와 상관이 없다. 이런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런데 이런 연결에 대한 강력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쌍둥이 광자 실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음극을 띄면 얘가 양극을 띈다든지, 뭐 양극을 띄면 음극을 띈다든지, 얘가 오른쪽으로 돌면 얘는 왼쪽으로 돈다든지 이렇게 연결돼 있는 하나에서 나온 쌍둥이 광자가 있어요. 근데 이 쌍둥이 광자를요,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수백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에다 가져다 놔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돌면 얘는 동시에 왼쪽으로 돌고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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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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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게요. 아무리 막 먼 거리에 떨어져 놓았다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쌍둥이 광자 실험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내는 가장 유력한 형태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예. 우리 생각은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고등학교 때 생각. 거기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즐거웠던 수업을 들었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로키 산맥 거기를 등반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이 가능하잖아요.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가능하죠. 그런데요, 이 모든 생각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대요. 생각에 이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이 생각에 의해서 우리 몸도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얘기를 되게 유명한 이 내분비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몸도 생각에 의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의 분자 수용체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냐에 따라서 이 감정이 보내는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우리 몸이 춤을 추듯이 진동하며 반응한다. 생각과 감정이 화학적 메시지로 전환돼서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신경과학자가 뇌신경과학, 요즘에는요, 이 몸의 치료를요, 이 뇌신경과학으로 치료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는요, 이거에 의료보험도 적용이 돼요. 의료보험도. 그냥 의사가 심지어 원격 치료를 해요. 이 생각을 네, 치료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으로 몸이 조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슬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막 아니면 상상으로 너무 슬픈 뭐 어떤 거 있을까요? 가장 슬픈 생각이라면 저는 내 자녀가 잘못됐어. 혹시 내가 이런 상상을 하면 갑자기 눈물이 나지 않나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생각만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께 제주도에서 갖고 온 맛있는 천혜향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이게요 통통하고 새콤달콤한지 엄청 커요. 입안에 제가 잘라서 하나 드릴 테니까 입안에 넣어보세요. 꽉 깨물어보세요. 아우. 여러분 어때요? 상큼해요. 침이 나요? 안 나요? 침 나죠? 나와요.
이게요, 천혜향 드시지 않았어도 그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막 내가 억울한 생각해 보세요. 막 너무 억울해. 그러면요, 막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네. 저는 예를 들면은, 지금은 좀 덜한데요. 제가 막 무대 공포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맡잖아요. 강의를 하지도 않는데 강의하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 막 가슴이. 생각만 했는데, 네,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집에서 내가 강의하는 생각만 해도요,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하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렇게. 내가 생각만 가지고도 몸이 조절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결국은 어떤 파동을 만들어서 내 몸을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뇌 변형계가 그 생각을 가지고 시상하부에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뇌하수추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자, 어떤 호르몬을 분비할 건지, 내 생각에 의해서 도파민을 분비할 건지, 세로토닌을 분비할 건지, 아드레날린을 분비할 건지, 어떤 호르몬을 분비할 건지를 내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내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생리작용이 호르몬에 의해서 조정되잖아요. 그런데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을 분비할 건가?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호르몬을 분비할 건지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행복한 호르몬을 분비할 건지, 짜증나는 호르몬을 분비할 건지, 네, 그거에 따라서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이고 긴장 상태가 될 건지, 이완 상태가 될 건지, 정말 행복한 상태가 될 건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뭐가 결정해요? 내 생각이 결정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치유 메커니즘도 결국은 내가 어떤 환자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 감정에 의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래서 온몸에 생리작용이 변하고 면역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네, 이제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또 이 재미난 실험을 또 했어요. 그 위스콘신 대학에서 이제 이 리처드 데이비슨 팀에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요, 한 57세에서 67세 남녀 5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는 가장 행복한 일을 계속 상상하게 했어요. 너무 행복한 일 있죠. 막 우리 막 명품팀 야유회 간 일 막 생각해봐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어쨌든 네, 내 생애에 정말 행복했던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게 하고, 또 한 그룹에서는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했던 일을 생각하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그룹에 독감 백신을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행복한 상상을 한 이 사람들한테는요, 이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싸울 이 항체, 면역력이 왕성하게 형성이 돼서요, 굉장히 네, 좋은 어떤 영향이 되는데, 부정적인 이 상상을 한 사람들은요, 항체가 생성이 잘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병에 걸리는 그런 사례들을 실제로 네, 여기에서 이 논문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독감이 만약에 돌았어요.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또 누구는 걸렸다고 해도 쉽게 낫고, 누구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가 이 면역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면역력이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이게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상상으로 몸을 조절한 그런 사례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갖고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례가 많은데요. 뉴욕의 록펠러 대학에서 또 이런 실험을 합니다. 내가 환자에게 심장이 빨리 뛰는 상상을 하게 해요. 그리고서는 네, 이거를 이제는 다 이렇게 심장 박동수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요. 그뿐 아니라 혈압도 상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고요. 체온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고, 위의 산도도 네, 위산이 안 나오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고, 얘는 알아서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상상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줄 아세요? 립튼 브루스 그 박사님이라고요. 스탠포드 의대 세포 생물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연구를 계속 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동기부여 강사가 되신, 네, 그쪽을 더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분 강의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DNA를 부모로부터 받아서 얘가 내 몸을 결정한다. 뭐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잖아요. 유전자에 의해서. 그런데 이분은 거꾸로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 의해서 유전자가 재배열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암 환자들을 치료를 하면서 계속 내가 좋아진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해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정말 좋아지는 쪽으로 재배열되는 거를 생물학적으로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일까? 그래서 또 실험하고 또 실험을 해요. 또 실험을 하면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우리의 생물학적 형질이 DNA로부터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DNA가 우리의 생각의 에너지,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가 밖에서부터 느낀 자극에 의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DNA도 유전자도 재배열된다. 이런 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코드의 배열과 활동성은 그 사람의 생각과 신념에 의해서 좌우된다. 생각으로 유전자 질서가 재배열된다. 네, 이제 이런 발표를 하게 되고요. 굉장히 유명한 뇌신경 과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조 디스펜자 박사인데요. 자, 이분은요, 1986년에 3종 철인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자전거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하다가 그 경찰관이 이거를 교통신호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 자전거하고 트럭하고 그냥 엄청 세게 부딪혀요. 자, 보세요. 이 자전거 얼마나 빨리 달렸겠어요? 그런데 이 트럭을 이쪽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게 신호를 잘못하면서 이 조 디스펜자 박사가 탄 이 자전거하고 부딪혀버려요. 그래서 이 뼈 있잖아요. 이 척추, 이 뼈가 다 아작이 나요. 다 아작이 나면서 당연히 이제 그는 평생 걷지 못한다. 이런 판정을 받게 되고 그냥 누워서만 살아야지 되고 수술을 받아야지 되는데 디스펜자 박사가 뇌신경과학자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내 몸이 재배열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수술을 해도 평생 걷지 못하니까 수술을 거부해요. 거부하고 이분이 누워갖고 뭐를 했냐면요. 마음속으로 내 척추뼈를 하나씩 하나씩 이 뼈가 경추 1번, 2번 맞춰진다, 3번, 예.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마음속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복원해요. 그런데 계속 중간에 얼마나 많은 잡념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겠어요. 나는 평생 걷지 못할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생기고 이게 되겠어? 내가 실제로 강의는 그렇게 했지만 정말 내 몸이 그렇게 되겠어? 솔직히 말도 안 돼.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죠. 근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테니스 이렇게 연습할 때 계속 하다가 보면은 그 근육이 발달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테니스를 칠 때 너무 팔이 아파갖고 세상에 죽어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 근육이 강화돼갖고 테니스를 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생각의 근육도 계속 강화시키면은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계속해서 이 생각으로 내 척추뼈를 병원에서 수술도 없이 치료도 없이 결국 2달 반 만에 일어서서 재활해갖고 지금은 완벽하게 건강하게 살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면 50대 이렇게 되면은 보통 어디쯤 한 군데 다 아프잖아요. 이분은 그 이후에 허리가 됐든 무릎이 됐든 어느 관절도 아프지 않고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아프지 않고 재발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게 됐다.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책에도 나오고
이제 인터넷에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 네. 우리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내가 영재라고 생각하면 영재가 된다는 거. 네. 그것도 심리학자 그 로버트 로젠탈 연구팀에서 캘리포니아 이 공립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교생에게 지능 검사를 하잖아요. 전교생의 지능 검사를 해서 무작위로 아무나 뽑아요. 아무나 뽑아서 20%를 이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심리학자들의 연구팀하고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짠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한테 이 20%의 아이들은 굉장히 지적 향상이 기대되는, 얘네들은 영재의 DNA를 가진 아이들이다. 라고 교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교사는 그 아이들에게 엉뚱한 짓을 해도 점수가 형편없어도 야, 연마 너는 천재가 왜 그러냐? 응, 너는 천재 DNA를 가진 앤데 너는 지능검사 결과 너는 천재라고 나왔는데 천재라면 천재처럼 해야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줬겠죠? 그랬는데 8개월 후에 그 아이들이 정말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고 높은 지능 지수를 갖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로젠탈 효과라고도 하고 뭐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하고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도 해서 심리학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거는요. 그 아이들이 왜 똑똑해졌냐면 선생님이 걔네들을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내가 영재인 줄 알아. 나 영재 아닌데 실제로는 나 맞아요. 영재인 줄 알아. 내가 영재야.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영재가 돼버린 거예요. 네. 이런 효과는 정말 너무 많죠.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와 반대되는 게 스티그마 효과라고 해서 낙인 효과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자는 출소했는데 또 범죄를 저질러. 왜냐하면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낙인 효과가 그 사람을 계속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도 이 나쁜 녀석이야 이렇게 말하면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이제부터 한번 내가 망가져 볼게. 진짜 나쁜 게 뭔지 보여주마.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진짜 나쁜 건 내가. 그래서 점점 나빠지고요. 진짜 너는 영재다, 천재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그 생각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요. 1983년에 미국에서요. 한 7,000명이 참여하는 집단 명상 사건이 있었어요. 마하리시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하리시라는 사람이 언론하고 공공기관하고 이런 데다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3주 동안 명상을 할 건데 우리가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무슨 명상을 하냐면요. 동시에 7,000명이 평화 명상을 해요. 평화로운 세상을 생각해요. 네. 그랬는데 이거를 통계를 냈어요. 공공기관에서 통계를 냈고요. 뉴욕타임즈에서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냈는데 그 3주 동안 교통사고가 평상시에 났던 교통사고의 반의 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흉악범 이런 사건이 없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전까지도 어떻게 돼요? 전부 잠잠해져요. 3주 동안. 이게 통계로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교통사고가 뭐 한두 건 납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교통사고가 500건이 나왔는데 그 3주 동안에는 한 50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것도 경미한 사건밖에. 그랬는데 3주가 지났어요. 3주가 지났는데 똑같이 500건이 나오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1%가 간절히 바라면 현실이 된다. 이게 이제 마하리시 효과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명품 지쿠퍼. 우리가 지쿠의 1% 될까요? 네, 돼요. 전 된다고 봐요.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지쿰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 돼요. 우리 명품 팀이 맞아요. 잘 된다고 생각하고 내 팀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월요일 날
공명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공명의 힘도 그런 원리예요. 그런 원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리 위에서는 발을 맞춰서 행진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공명의 힘 때문에 그래요. 이 영국의 맨체스터 현수교가 군인이 발 맞춰서 행진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발 맞춰서 갔는데 왜 무너졌는지 너무 놀랍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발 맞춰서 행진하지 말아라고 이거는 완전히 정설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이 과학적인 법칙을 밝혀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공명현상이잖아요. 공명현상이 뭐냐면은요. 다 물체는 고유 진동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이 진폭이 엄청 증가해요. 진폭이. 네. 그게 공명현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방송에도 우리가 이 주파수를 맞추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자레인지, MRI 이런 게 다 이 같은 주파수를 맞추는 그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 공명현상을 우리 실생활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한번 보세요. 네. The internet, who shatters crystal glasses with his powerful voice. But if you watch him carefully, you'll see that first he taps the glass with his finger and listens. The glass sings its natural resonant pitch. Then he takes a deep breath and sings a loud, long note. He induces a resonant vibration in the crystal glass. The vibration grows larger and larger and larger until the glass is shattered. 네, 유리잔의 주파수하고 내 소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맞추면 이게 진폭이 막 증가해갖고 손을 대지 않았는데 유리 조각이 산산조각 나요. 이게 공명이고 주파수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코마 다리, 네, 그것도 제가 그날 보여드렸는데 요것도 다시 한 번만 여러분 보실게요. 네. On the other end of the scale, we have a giant bridge made out of concrete and steel, a suspension bridge, the Tacoma Narrows Bridge. Cars and trucks and buses are going over it every day. And unfortunately, where they built this bridge, there was a steady wind blowing across it. And one day this wind induces a small vibration in the bridge, hardly noticeable. But the frequency of the vibration matches the resonant frequency of some part of the bridge. And the vibration gets larger and larger and larger until the bridge collapses into the river below. A destructive resonant frequency. 네, 이거를 밝혀냈잖아요. 이게 원래요, 이 타코마 다리가요, 태풍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이게 무너지지 않게 설계된 그런 다리였어요. 그런데 67.2km, 시속 67.2km는 그렇게 강한 바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강한 바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정도의 바람에 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무너지냐. 그때 도저히 이거는 공학적으로 설명 불가한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밝혀졌어요. 네, 밝혀졌는데 이 다리의 진폭, 네, 이게요, 이 A가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바람이 세면, 바람이 너무너무 세다면 무너지겠죠. 그런데 이거는 바람이 세서 무너진 게 아니라 진동수가 같아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이 100이고 1000이고 만이고 이렇게 해갖고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바람이 100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얘가 너무 가까워지면 어때요? 너무 가까워져서 0.1이 되면 10배가 되는 거고 너무 가까워서 0.01이 되면 100배가 되는 거고 0.000001이 되면은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가 되면서 힘은 그대로인데 진동수가 가까워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성공을 한다든지 내 능력을 키운다든지 라고 할 때 진동수를 맞추는 게 굉장히 내 능력을 100배, 1000배, 만배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 힘의 크기는요. 분자에는 비례하고 분모에는 반비례하니까
분자가 크면 클수록 힘은 커지고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힘이 커져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무게를 들 수 있는 힘이라든지 내 지능이라든지 내 능력을 지금 있는 능력에서 2배, 10배 늘릴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힘을 증폭시킬 수 있냐면요. 이 공명수를 맞추면은요. 이 진동수를 맞추면 이 분모를 작게 하면 내 능력을 100배, 1000배, 10,000배 늘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능력이 100인데 만약에 이 차이가 얘와의 주파수의 차이가 100이라면 이 사람의 능력은 힘은 얼마가 돼요? 수학적으로 1이 돼요. 100분의 100은 1이잖아요. 1의 힘밖에 못 써요. 그런데 내 능력이 만약에 똑같이 100인데 이게 0.1이면 얼마가 돼요? 0.1분의 100이니까 그쵸? 네. 그러면 내가 10배가 더 늘어나는 거고 100에 10배가 늘어나니까 1000이 되는 거죠. 이게 0.01이면은 네, 계속 100, 1000, 10,000 이렇게 내 힘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을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 이 고유 주파수를 맞춰보자. 뭐와 맞추냐면은요. 여러분 회사와 고유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사실은 저도 회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회사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네. 많이 힘들죠. 사실은요. 네. 하지만 내가 내 회사와 이 진동수를 맞춘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생각을 정말 회사를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하고 뭔가 방향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방향을. 네. 어떤 불만을 갖잖아요. 이 주파수가 점점 이 거리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 내 능력이 100이었는데 능력이 10밖에 발휘가 안 되고 1밖에 발휘가 안 돼요. 근데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그럼 내 능력이 100이었는데 1000이 되고 10,0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회사와도 그렇고요. 여러분 제품과도 그래요. 제품도요. 정말 텔로미어를 먹고 이걸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CK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생각으로 주파수를 맞추냐에 따라서 이 효과는요. 100배, 1000배, 10,000배, 100만 배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확신이 틀리고 이 자신감이 틀리고 다른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완전히 차이가 나요. 왜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팔리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거절만 당해요? 내가 혹시 제품하고 주파수 안 맞춘 거 아닌가요? 네. 정말 내가 회사와 제품과 또 나의 스폰서 주파수 맞추는 거 너무 필요해요. 물론 다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춰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 맞추시는 게 유리해요. 맞추시는 게. 그래야 내 능력이 배가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만약에 스폰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불평 불만하잖아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이게 커지면은요. 내 능력은요. 반의 반도 나오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내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파트너의 그 마음 상태와 내가 어떻게든지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정말 그와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0이 되잖아요. 우리 힘은요. 어마어마해집니다. 어마어마해져요. 0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와 내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0.1, 0.01, 0.001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돈 들이지 않아도요. 정말 내 능력이 부족해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내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공명이 돼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힘을 합하고 같이 긍정의 목소리를 내잖아요. 같이 마음을 합하잖아요. 이 힘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게 돼요. 정말 거대한 성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저기 성경에요. 이런 게 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옹벽으로 쌓아진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요. 얘네는 돌멩이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총칼도 사용하지 않고 저절로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진 줄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 7명이 그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법궤를 들고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도르래요, 성을. 그래서 7일 동안 성을 도르래요. 그리고 7째 되는 날 제사장이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래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와! 하고 외쳤어요. 외쳤는데 가동. 성이 무너졌어. 자동으로. 네. 저는 이게 공명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 주파수를 맞춘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무너져 갔고요. 정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정말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이 소리 질러가지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 성에 입성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소리를 막, 이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 제사장들이 막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이 성이 무너졌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게 소리 지르는 게 무슨 와 하고 소리 지르라 그랬는데 그리고 소리를 별로 안 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파수가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다 같이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도의 힘이라면 우리는 지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정도의 힘이라면 우리 다 성경할 수 있어요. 다 같이 가자고 했을 때 함께 가는 거고요. 함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고요. 소리 지를 때 같이 소리 지르면은요. 어마어마한 힘이 난다니까요. 그게 공명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는 정말 회사의 방향대로 또 그룹의 방향대로 팀의 방향에 맞춰서 같이 개인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 놀라운 공명의 힘, 생각의 힘, 그게 너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어?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내 파트너로 오지?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여러분 생기실 거예요. 믿습니까? 네. 네.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내 생각으로 같이 긍정의 생각을 하자고 할 때 긍정의 생각을 하고요. 우리 텔로미어 얘기할 때 같이 텔로미어 얘기하고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고백텐 얘기하면 같이 고백텐 얘기하고 액체 얘기하면 같이 액체 얘기하면은요. 어디서 어떻게 주파수가 맞춰져서 정말 나보다 정말 나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똘똘한 젊은 사람이 내 밑에 나올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의도 잘하는 사람이 양쪽에 내 파트너로 나올까? 이 기적 아니야? 도대체 내 스폰서보다도 더 대단한 파트너가 여러분 사랑에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의 힘은 생각보다 커요. 네. 생각보다 정말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우리 환경을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 우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명품 직구퍼님들 정말 긍정의 생각, 정말 잘 된다는 생각,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우리 무장해서 함께 소리 지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좋아요.